역시나 이번에도 이준석 씨의 거짓말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끔씩 제 방송 채팅창에도 올라오고 뭐 댓글에도 달리는 얘기고 심지어는 가끔씩 주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준석을 굳이 건드리지 마라. 이준석은 심지어 더 나아가서 보고 배워야 될 점이 있다. 물론 이준석이란 사람이 하는 얘기의 모든 100%가 잘못됐다거나 그 하는 방식 자체가 전부 다 문제라거나 저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실제로 그 방식 자체를 전부 다 부정하면 어느 순간 그 어떤 가치적인 걸 떠나서 방식에 대해서 어떤 전략적 사고라든지 뭐 실제 이따 게임 얘기도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가 막 여기저기 써먹는 수법 같은 것들이 정치권에서 비일비재하게 쓰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그런 장난질을 하는지 이걸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이준석 씨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또 하는 겁니다. 한번 이야기를 하나씩 보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그 삽질 이준석으로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러면서 이준석 씨가 뭐라 그랬었습니까? 스님이 나무를 주면서 기념식수를 부탁한 거다. 그럼 이 팸코 유저들 이준석 씨 얘기가 곧 진리이고 전혀 한 채의 그 오차도 없는 그 이준석의 말이라면 무조건 믿는 그런 팬코 유저들은 이걸 보면서 역시 우리 준석이 형은 실망시키질 않아. 스님이 나무 주면서 기념식수를 부탁하는데 거기서 또 어떻게 거절하냐? 그것도 정치를 한다는 사람인데 요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보시다시피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명태균 씨와 주지 스님이 기념식수를 부탁한다며 나무를 준비했다. 일단 이것만 보면 주지 스님 측에서 나무를 준비하고 준석군 이것 좀 해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삽질하는 사진 뭐냐 이러니까 실제로 또 다른 내용을 보더라도 주술이냐는 얘기가 있던데 그러려면 우리가 나무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분명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제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왔죠. 칠불사 측에서는 그런 적 없는데 이런 식으로 바로 반박이 나온 거예요. 주지스님은 이준석 의원한테 식수를 부탁한 적 없다. 끝. 사실 이 자체로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그런 적 없다는 겁니다. 앞에서 이준석 씨가 말했던 얘기, 인터뷰했던 내용, 그거 가짜야. 없는 일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 관계자에 따르면 오전 4시에는 주지스님 주무시고 있었는데 그래서 현장에 없었는데 사진을 찍은 사실도 몰랐는데 요게 이제 한 관계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10월 3일이죠. 방금 본 기사는 10월 5일인데 요 시점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 이준석 씨가 이것저것 막 여러 가지 스킬들을 쓰는데 특히 자주 써먹는 수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점을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왔다 갔다 해서 사람들 혼란스럽게 만들고 막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막 이땐 이 말했다 저땐 저 말했다가 뒤죽박죽 섞었다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걸 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상한 늪에 빠져가지고 쩔쩔매면은 그 쩔쩔매는 걸 사람들한테 부각시키면서 야 봐라 쟤 이거 말 꼬이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수법을 굉장히 자주 쓰고 특히 실시간 토론에서도 그런 식으로 상대방 당황하게 만들고 그걸 소위 쇼츠 각이라고 하죠. 쇼츠로 막 만들어가지고 몇 바퀴만 돌리면 어느 순간 민주당은 어버버하다가 당했다. 역시 스마트한 하버드 천재 이준석은 역시 이번에도 민주당 참패시켰다. 이런 식으로 몇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느 순간 사실이 돼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10월 3일에 또 이런 인터뷰가 있었어요. 애초에 그 전에도 주지스님이 그런 거 부탁한 적 없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CBS 김현정 씨가 이런 식으로 이준석 씨한테 물어보죠. 특히 그 이준석 씨 같은 경우는 CBS 김현정 뉴스쇼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해마 형님에 따르면은 지금 그 뉴스아이킥에는 권순표의 뉴스아이킥에는 오래전부터 섭외를 해도 자꾸 안 나온다 그러는데 이제 본인이 나가가지고 편리한 곳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마음껏 떠들다 올 수 있는 곳에만 지금 나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주지스님 그때 대화 시작할 때 저랑 차 마시고 했거든요. 거기 보면 막 저희 심을 때 보면 사람들 몇 명 와 있어요. 요 얘기만 일단 한번 보자고요. 요렇게 보면은 마치 어떻습니까? 주지스님이 새벽 4시에 같이 대화도 하고 차도 마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 몇 명이랑 같이 해서 요 심는 걸 봤었구나. 이렇게 충분히 착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앞서 보셨듯이 10월 5일자로 어제자로 아닌데? 주지스님 4시에 자고 있었는데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차를 마신 것도 전날이었습니다. 식수를 심었다고 한 시간은 새벽 4시였잖아요. 전날 차를 마신 그 정보랑
자기가 심을 때 옆에 뭐 몇 명 있었는지 모르죠. 아무튼 저 옆에 몇 명 있었던 얘기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스무스하게 이게 한 번에 있었던 일인 것처럼 저렇게 장난질을 치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친다는 겁니다. 차는 전날 마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슨 말을 합니까? 아니 그 묘목이 어디서 났는지도 알 수가 없고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잖아요. 근데 명태균 씨가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준석 씨 본인이 MBC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대부분 사실적인 얘기만 한다고 그렇게 쩔쩔매던 그 명태균 씨, 본인 입으로 입증한 그 명태균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허은아의 비서실장 김범준이가 그 묘목을 사왔다.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가서 사왔다. 아니 그러면 허은아 씨는 뭡니까? 허은아 씨 뭐 민주당입니까? 뭡니까?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물론 지금 이제 허은아 대표가 뭐 사실상 이제 좀 패싱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말에 누구의 말에 더 신빙성을 가지는 상황이냐고요. 그래서 결국에 매화를 심으면 장원급제 얘기가 나온 거고 그럼 당선될 거라고 마 3중 딱지를 드디어 뗄 수 있다고 마 4중으로 가면은 이제 평생 마 5중 가는 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기서 마 3중을 끊어내야 된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 4시에 이거 묘목 허은아 비서실장이 사와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심었던 거 아닙니까? 참고로 여기 지금 현장에 가면 요 두 그루 심어져 있던 것이 지금 귀신같이 사라져 있다고 하죠. 방금 먼저 보여드린 게 전이고 이후가 후사진입니다. 딴지에 이렇게 또 관련한 증거 사진이 막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태균 씨가 최근에 이런 말 했었죠. 3일입니다. 윤석열, 이준석의 치맥 회동은 내가 기획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음날 이준석 씨가 다른 막 중요한 문제들 있죠. 다른 중요한 문제들은 애써 못 본 척하는 이준석 씨가 요거에 대해선 무슨 소리야? 이거 우리 당에서 기획한 건데 이거 내가 승인한 거야. 요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니까 저희들은 당연히 요것도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장 남천동에서 요 공개적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속보로 전했고 이게 여기저기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21년 5월 15일에 본인 입으로 당당하게 떠들었던 내일 저녁 7시에 난리가 날 거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귀신같이 머니투데이 미래 그 한국연구소와 그 다음에 PNR 요 여론조사 결과가 귀신같이 저녁 7시에 올라온 거에 대해서 왜 그럼 대답을 안 하냐. 이건 아직까지도 본인 눈에는 안 보인다. 내 귀에 이런 건 들리지 않았다. 요런 겁니까? 이런 건 귀신같이 모른 척하고 있고 특히 JTBC에서도 요 중요한 보도를 또 했었죠.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이준석, 명태균. 아니 여기에 윤석열은 뭐 대선 후보 얘기가 막 나오던 시점이었고 이준석은 당대표였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여기에 김건희 씨가 가고 명태균 씨가 가고 요 넷이 만날 이유가 도대체 뭐냐? 요런 얘기들도 진작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래서 그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의 이미지가 적극적인 활동을 하면 더 나아진다고 얘기를 했던 거구나. 대중적 호감도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구나. 이러니까 이준석이 본 김건희는 사람한테 굉장히 조심스러운 편이라는 아주 지금 보면은 택도 없는 소리를 저렇게 당당하게 떠들었던 거구나. 이미 김건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뻔히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떠들었던 거구나. 이게 양도구육이란 얘기 아닙니까? 이런 와중에 이준석 씨가 최근에 또 무슨 얘기를 했었습니까? 제보자 면책특권 고민할 것이다. 무슨 얘기냐?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으니까 이거를 뭐 국감장에서 녹취록을 틀든 뭐하든 상관없는데 이걸 녹음한 사람 면책특권 없는데? 그럼 이거 제보한 사람 어떻게 되겠어? 이게 고민이 클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사실상 협박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제보자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을 봤다고 칩시다.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으니까 그걸 틀어도 상관없어. 근데 내가 제보자면 나는 이거 면책특권 없으니까 이거 내가 그럼 큰일 나는 건가? 그럼 내가 이거 국감장에 이거 갖고 가면 안 되는 건가? 요렇게 생각을 하게끔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명태균 씨가 이 난리가 난 상황에도 난 이준석이랑 지금도 연락하는데 남들은 막 뭐라고 하는데 우리 아닌데? 내가 연락하면 바로바로 받는데 어제도 막 주고받고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막 이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 명태균이 전화한다고 이준석이 안 받겠어? 걔가 내 전화를 안 받아? 이런 식으로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야단 쳤다고 해서 그게 뭐가 잘못된 게 있냐? 저는 요게 굉장히 주목해서 본 포인트였는데 왜 그러냐? 평소에 이준석 씨의 거의 모든 워딩들 강의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나 과거에 또 지금 우리 일반 시민들은 모를 수밖에 없는 소식들을 저도 항상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왜냐?
프로게이머 관점에서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을 너무나 몸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거에 썼던 글들, 그리고 본인 뭐 공정한 경쟁을 비롯한 책들, 방송에 나가가지고 떠들었던 것들, 강의 내용들 차곡차곡 모아뒀습니다. 이준석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본인 입으로 당당하게 떠들었습니다. 한 대 맞으면 난 두 대로 돌려주는 성격이야. 나한테 개기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내가 흑화하지 않도록 만들어라. 나같이 여론선동 잘하는 사람 흑화하면 니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기대해도 좋아. 요런 식으로 살아온 이준석. 이게 왜 그렇게 그 열광하는 포인트인지 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는데, 일단 이건 뭐 나중에 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아무튼 자기 한 대 맞으면 두 대로 돌려준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행동했습니까? 마치 그냥 얼핏 보면은 뭐 정치 저관여층 입장에서 보면 야, 저 국힘당하고 민주당하고 살벌하게 싸우는구만. 뭐 육모방망이 얘기까지 나오면서 서로 막 난리를 치고 막 윤핵관의 명예로운 은퇴 얘기를 하고 오매불망 체리 따봉이나 기다려라 이렇게 대놓고 조롱을 하고 품기는 뭘 품어요? 제가 달걀입니까? 이 조롱 이게 전형적인 이준석식의 조롱입니다. 아니 좀 품고 그래 대표면 대표나 되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품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막 들으면 내가 달걀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준석을 품으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준석 보고 다른 사람을 품으라고 하는 거나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롱을 그냥 가감없이 해온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막 같은 당 사람들한테도 저렇게 흰머리 세 가닥 얘기하고 뭐 배현진 씨 막 악수 요청하는데 이준석 눈길도 안 주고 나를 건드렸기 때문에 오직 그 이유가 나를 건드렸으니까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내가 보여줄게. 심지어 홍준표 시장이랑도 나중에 또 막 티키타카 하고 대구 가가지고 또 막 웃고 막 손 서로 막 들고 이러고 있던데 하여튼 이것도 웃겨요. 뭐 요설 얘기까지 하면서 어린애의 치기라고 얘기하면서 또 실컷 치고 받았던 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나경원, 홍준표 막 이런 사람들이 야 젊어가지고 내가 좀 참아줬더니 저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준석은 좀 젊어 보이고 요 사람들은 또 이제 그렇게 국민들의 호감도를 얻는 정치인들도 아니니까 야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준석이 피해자고 보통 이제 젊은 직원들이 좀 이제 그 상사들 꼰대 상사들 만났을 때 막 그런 그 수모를 겪었던 게 생각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씨한테 몰입을 한 경우도 꽤 많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난리가 난 마당에 한 대 맞으면 두 대가 아니라 막 세 대, 네 대 막 그러기 상태로 아예 상대를 만들어버리는 게 이준석의 여태까지의 모습이었는데 왜 이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심지어 대놓고 내가 전화하면 걔가 안 받겠어 완전히 쫄딱으로 생각하는 듯한 말을 하고 그리고 내가 좀 야단칠 수 있지 아니 다른 사람은 야단도 아니고 화해를 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대놓고 막 침을 뱉어버리고 그랬더니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왜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못하냐. 심지어 그냥 뭐 비판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그냥 넙죽 엎드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아 그래 그 치맥해동 그 이준석 본인이 한 거라고 해명했어? 그럼 이 사안도 해명해보라니까. 마치 이걸 보면서 또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성상납 의혹 때도 똑같이 대응을 했었습니다. 이게 뭐 무고로 이게 무고 무혐의가 났다고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행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자신이 있어 하는 거 자기가 생각했을 때 명확한 사실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누구보다 빠르게 SNS에 바로 올려버려요. 페이스북에다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씨 페이스북 새로 고침 그 즐겨찾기 그 해놓고 새로 고침 계속하면서 들어가서 보고 그거 보고 바로바로 저도 페이스북에다 옮겨다 적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상할이 많지. 자기가 좀 캥기는 게 있다 싶으면 딴 얘기를 해버립니다. 성상납 의혹 때도 무슨 유튜브 보는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빠져나가요. 아니 무슨 유튜브 타령할 게 아니라 너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주당 공격할 땐 살벌하게 하잖아. 아니 그 네가 하는 거는 무슨 젊은 사람의 패기인 거고 네가 당하는 거는 무슨 유튜브 보는지 알겠네요.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빠져나가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무리 뭐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뭐 배지도 아니니까 물론 이제 본인도 그때 당시에 마삼 중이었죠. 배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자기 딴에는 체급 생각하면서 막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질문을 해도 그런 건 못 본 척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때가 전 떠오르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앞서 보셨듯이 같은 당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살벌하게 한 대 맞으면 막 두 대, 세 대로 돌려주는 사람이 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가. 이건 당연히 합리적 의심이라고 보는 거고요. 윤석열에 대해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토론 박살나가지고 이재명 대표랑 토론할 때 별의별 망신 다 당했었잖아요. 근데 이걸 두고 뭐라고 포장하냐?
굉장히 뛰어난 토론을 했다고 생각한다. 뭐 그래요. 자기가 당대표니까 그래 뭐 자당의 대선 후보를 깎아내릴 수는 없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 대선 끝나고 나서 그때 초창기부터 민심 안 좋으니까 나도 속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꼬락서니를 보자는 거죠. 저런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냐는 겁니다. 국민도 속고 자기도 속았다고요? 명태균이란 사람의 존재를 뻔히 알고 심지어 김건희 씨랑 넷이서까지 만나가지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있는지도 뻔히 알았으면서 이제 와가지고 뒤늦게 나도 속았다? 그러면서 그때 대선 당시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김혜경 여사님을 두고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면서 이거 김건희보다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자기 입으로 털고 다녔어요. 이거 다른 사람입니까? 김혜경 여사 외에 다른 가족 관련한 제보가 들어와서 곧 공개될 거다, 이런 얘기도 당당하게 자기 입으로 했고, 전 이거 보면서 이준석을 아직까지 기대를 갖고 본다든지 아니면은 이 중요한 시기에 이준석을 뭐하러 굳이 그렇게 신경 쓰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요것도 다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재명 가족을 자신감 있게 건드리겠다 기대하시라, 이게 정치를 한다는 사람이, 심지어 그 당대표까지 있는 그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할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의 가족을 자신감 있게 건드릴 테니까 기대해달라고요? 아니 당연히 가족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은 할 수 있는데 자신감 있게 가족을 건드리겠다는 얘기를 당당하게 떠드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젊은 정치고 그게 무슨 팩입니까? 그걸 두고 우리 민주당 정치인들한테 이준석 좀 보고 배우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도대체 뭘 보고 배우라는 겁니까? 저런 식으로 남의 가족 신상 털고 조롱하고 좌표 찍고 사람들 앞에서 막 거짓말하고 이런 걸 배우라는 겁니까? 민주당 정치인들이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당장 눈에 봤을 때 언론에서 보도를 잘 안 하고, 그리고 막 지금 딱 눈에 딱 띄는 정치인들이 많이 없고, 주로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난 좀 네임밸류 있는 정치인들이 마치 이준석이나 막 천하람이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기사량이 적으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기사가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실제로 저한테도 민주진영 지지자분들 중에서도 야 황희도 얘기해봤자 기사 안 나잖아, 옛날엔 좀 나는 것 같더만 이젠 기사도 안 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전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뭐가 무섭냐? 그럼 결국에 그 얘기가 뭡니까? 기사량이 많이 나는 게 능력인 거고, 그럼 어떻게든 기사량 많이 날 수 있도록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라는 얘기가 민주진영 안에서도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저도 이준석 가족 내가 쥐고 있는 거 몇 개 있는데 내가 한번 네 건드려 줄까 한번? 요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따옴표가 나왔다 칩시다. 그게 제대로 된 정치냐고요. 그러니까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물밑에서 기본기 탄탄하게 다져가는 민주당 정치인들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실제로 11년 경력의 영농인 대통령이라면서 대놓고 이 농지법 관련한 얘기로 조롱을 했었습니다. 그런 이준석이 정작 자기의 부친 농지 투기 의혹 때문에 농민분들이 뿔나가지고 야 이거는 불법 투기다,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규탄하는 기자회견 열었는데 이준석 씨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나 어렸을 때 일이라서 나 몰랐어. 그래놓고 자기는 대통령 페이스북에 가가지고 당당하게 댓글을 달아요. 그리고 막 이재명 대표 가족을 건드리겠다고 막 떠들어요. 그래놓고 정작 자기의 부친 농지 투기 의혹 나오니까 이런 건 입 싹 닫고 모른 척 넘어갑니다. 이때 당시에도 그래서 그 농지를 몰수해야 된다는 비판도 진작부터 나왔었는데 이것도 얼렁뚱땅 이상한 얘기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되더라고요.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무성 씨 만나고도 본인이 딱 잡아댄 게 그 거짓말 했다는 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요. 안철수 씨 관련해서도 비읍시읍 뭐 이런 거 욕했던 거, 그런 거 자기가 어떻게 하냐고 실시간으로 자기가 뻔히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그것도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익명질이냐 그러면서 윤핵관들 공격할 때 진절머리가 난다. 윤핵관들이 익명질 진절머리가 난다고 그렇게 재미 봐놓고 정작 본인이 필요할 때는 텔레그램 A 의원 나였다. 물론 나중에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B 의원으로 나왔지만 아무튼 자기도 익명질 해놓고 다른 사람의 익명질에 대해서는 조그만큼도 틈을 주지 않고 나 이준석은 항상 실명으로 까와갖고 정치를 해서 내가 이렇게 미움을 받는 거다. 내가 솔직히 막말로 했던 말 중에 틀린 말이 뭐가 있냐. 남들이 무서워가지고 익명 뒤에서 쫄보 마냥 행동하는 걸 나는 내 이름 이준석 석자 걸고 당당하게 했기 때문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내 말은 틀린 말 없고
나는 정치 그런 식으로 안 해. 해놓고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 대해서는 왜 뒤늦게 A 의원이 사실 저였는데요. 왜 뒤늦게 이러고 있냐고요. 이런 일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벌구라는 말이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입만 벌리면 구라라고. 저도 이게 중학생 때 아마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냥 부모님 눈속임 하고 막 거짓말도 하고. 근데 뻔히 걸릴 거짓말인데 어린 시절에는 그건 모를 수 있죠. 그냥 눈앞에 있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PC방 안 갔어. 엄마 학원 갔다 왔어. 뭐 예를 들어서 이랬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부모님도 다 알죠. 아는데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구나라는 걸 저도 나이가 들고 알았는데 문제는 이 중요한 이 국가와 국민의 미래가 달린 이 중요한 정치의 영역에서도 제가 어렸을 때 막 초등학교 중학교 때 보인 모습을 지금 나이 40 먹고 보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웃기다는 거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저기서 무슨 정치를 배워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 유명한 짤이 계속해서 돌고 도는 거 아니에요. 게임의 법칙. 지니어스에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1회 탈락을 했던 요 이준석 씨. 이 장동민 씨의 얘기가 최근에 또 커뮤니티 여러 군데에서 계속 돌고 돌더라고요. 이준석 무슨 박사 같다고 그 줄리엔강님이 얘기하니까 장동민 씨가 아니야 쓰레기 이준석이란 사람의 본질을 진작부터 꿰뚫고 왜 저런 얘기가 나왔냐? 실제로 막 그 상대방 그 상대 팀이 있었는데 막 상대 팀의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도 막 나오고요. 어떤 식으로든 상대를 막 조롱하고 그건 뭐 전공법이 아니라 그런 얍삽한 모습을 자꾸 보이려고 막 하니까 너 선거운동도 그렇게 했지? 요런 식으로 장동민 씨가 굉장히 그 본질을 팍 찔러버리는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요 짤도 이제 제보가 오더라고요. 김광진 의원한테 야 김광진 서봐. 물론 뭐 친하니까 뭐 그렇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준석 씨가 4살이 어린 상황입니다. 이준석 씨가 나이가 어린데도 저렇게 본인이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하는 거는 친하니까 우리 사이니까 자기보다 체급이 높은 사람들한테 막 도발하는 건 나 젊잖아. 원래 정치 이런 식으로 좀 패기 있게 해도 되는 거지. 그것도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양반이 꽁하고 있고 뭐야 이거. 이런 식으로 자기가 여태까지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마치 젊은 정치라고 포장을 해왔던 건데 막상 본인보다 어린 사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자기보다 체급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못 본 척하고 괜히 내가 이거 언급해주면 내 급이 떨어지고 상대 급이 올라온다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철저히 무시합니다. 그 똑같은 기준으로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 체급 높은 사람이 무시하면 뭐라 그럽니까? 야 쫄았어 저거. 나 하버드 천재 이준석이 날카로운 비평을 하니까 내가 이 핵심을 짚어내니까 쫄아가지고 나 못 본 척하는 거 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주병진 씨도 이미 10수년 전에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실체를 알았죠. 3, 4선 의원 마냥 얼렁뚱땅하지 마라. 이 토크 콘서트에 이준석 씨가 출연을 해서 이 비대위원, 박근혜 비대위 때 비대위원이 됐죠. 일주일 동안 활동을 했는데 점수를 좀 한 매겨봐라. 그러니까 난 A 마이너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하니까 아니 네가 활동을 하면 얼마나 했다고 A 마이너를 주냐. 이거 건방지다는 평가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국민들 평가가 좋지가 않아. 건방지다, 튄다, 완장찼다 이런 평가가 들리는데 이거 결국에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젊은 사람 하나 구색 맞추려고 데려온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주병진 씨가 얘기를 하죠. 근데 참고로 그때 이준석 씨가 분명 이런 말 했습니다. 현실 정치에 참여할 생각 없습니다. 라고 본인이 얘기를 해요. 물론 뭐 요걸 말 바꿨다고 제가 뭐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면 현실 정치 안 한다 그랬는데 상황상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말 바꿨다고 제가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핵심은 요거예요. 요거.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 말은 바뀔 수 있죠. 근데 계속해서 정말 안 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정치는 주병진 씨가 하세요. 요런 식으로. 항상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정치는 네가 해. 요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이게 제대로 된 답변 태도입니까? 나름 자기 딴에는 뭐 센스 있고 위트 있게 뭐 얘기를 했다고 또 생각을 할진 모르겠지만 항상 저런 식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 이런 건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이 말 이렇게 털어가지고 상대 도발할 생각이나 하고. 그러니까 이제 주병진 씨가 이 이준석이라는 사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마치 3, 4선한 의원처럼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어디서 배운 거야 이거.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게 막 칭찬입니까? 야 우리 그 3, 4선한 의원처럼 아주 노련하고
굉장히 이 탄탄하게 기본기를 쌓아와서 흔들림 없는 안정감을 보여준다. 뭐 이런 의미로 지금 이게 얘기한 겁니까? 너 어디서 나이도 어린 게 정치판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와서 말장난이나 하고 말이야. 너 그래놓고 그게 뭐 젊은 사람이 지금 당 정치를 바꾸겠다고 온 사람의 태도야? 근데 이걸 두고 거짓말같이 이준석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런 답변을 해요. 제가 캐치가 진짜 빨라요. 야, 진짜 저 이거 보면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을 하더라도 뭐든지 이 지구의 중심에는 내가 있다. 아니, 뻔히 누가 봐도 이건 이준석 씨의 행태를 비판을 한 건데 자기가 캐치가 빠르다. 당에 와보니까 쭉 견적 보니까 딱 답 나오네. 내가 요거 캐치해갖고 그것도 내가 쓱 가져왔잖아. 아니, 정치를 그런 식으로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걸 두고 자기가 캐치 잘한다고 이걸 또 자기의 능력으로 포장하는 이 세계관. 야, 이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박근혜 2시간을 실컷 팔아가지고 무슨 제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된다 생각하지만 보수의 황태자다. 무슨 뭐 준스톤이라는 뭐 사실 되게 귀여운 것처럼 막 이렇게 준스톤 하고 있는데 그게 꼴보기 싫어서라도 전 계속 마삼중을 얘기했던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해찬 대표님 7선, 이준석 마이너스 3선, 도합 10선 차이가 나는데 이해찬 대표님한테 정치 배워야 된다는 식으로 막 운운하고 그런 헛소리를 하길래 넌 그냥 마삼중이야.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곧 마사중이 될 거야. 물론 그 예측은 실패했지만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얘기했던 건데 박근혜 2시간도 온데간데 사라지고 실컷 한마디로 자기는 꿀 빨고 다 빨고 청년들이 좀 기회의 문턱을 늘려달라 그러면 능력 키워서 와. 자기는 그런 온갖 수혜들 다 받아놓고 박근혜 2시간 보수의 황태자 이런 이미지가 아니었다면 예능에서 저런 식으로 사방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튼 그걸로 자기는 열심히 꿀 빨고 키보드질 열심히 했는데 본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키보드 밖에 있어요. 지금 이준석 씨는 전적으로 본인의 키보드, 본인의 말만으로 내가 마치 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이상한 자신감에 차 있는 것 같은데 꿈 깨시길 바라고요. 아까 앞서서도 보셨듯이 뭐든지 자기 유리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이준석 씨에 대해서 꾸준히 비판을 하는 것도 열등감 있구나. 이 황희도가 나 이준석을 부러워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꿈 깨라고 말하고 싶고요. 제가 뭐 이준석 씨와 관련해서 되게 다양한 것들을 많이 찾아서 자료로 정리해뒀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거 관련한 스페셜 방송만 해도 진짜 하루 왼종일 해도 모자랄 겁니다. 아마 굳이 이런 것까진 찾아볼 분이 없을 겁니다. 왜냐? 귀찮고 굳이 그리고 그렇게까지 관심을 안 가질 테니까요. 근데 하도 저한테 이준석처럼 정치를 해라 배워라 라고 하길래 그래서 과거에 이준석 씨가 무슨 얘기를 했었는가를 전부 다 자료를 정리해서 한글 파일로도 정리해두고 그 사진 그 폴더도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제가 잘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때 이준석 씨가 무슨 비단 주머니 허세 부리고 막 그럴 때 하나씩 저도 꺼낸 거고 그게 이제 지난 대선 때 그 페이스북으로 제가 실시간 대응을 하고 했던 건데 혹시라도 이걸 보게 된다면 차단 풀어달라. 이준석 씨 본인이 뭐 안 본다고 치면 이준석 씨 이 지지자들이 이거 보고 막 비판 댓글 달거든요. 막 팸코 와가지고 막 뭐라 하거든요. 가서 페북 차단 좀 풀어달라고 해주세요. 이준석 씨가 과거에 무슨 말 했었냐? 어느 누구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절대 미러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러링은 문명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빠진 게 있죠. 괄호치고 하지만 나 이준석은 한 대 맞으면 2대 3대로 돌려주겠다. 나는 미러링해도 된다. 왜냐면 나는 하버드 천재 보수의 황태자기 때문에 나는 되는데 너네들은 하지마 요 얘기인 거고요. 실제로 이게 굉장히 앳돼 보이죠. 굉장히 옛날 자료인데 일부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망과 비난이 있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이제 막 토론과 관련한 뭐 강의를 또 하고 다녔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돼. 여기서도 빠진 게 있죠. 가로치고 나는 가능해. 레알크크 4글자 치세요라고 해도 돼. 안철수 사진 올리면서 이 손오공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거 이렇게 해놓고 뭐 톰과 제리 막 조롱하고 뭐 무슨 이상한 뭐 흰머리 세 가닥 이런 조롱도 하고 나는 돼. 나는 뭐 가족을 자신 있게 털겠다는 얘기를 해도 되지만 이걸 보는 너네들은 하버드 천재 보수의 황태자가 아니잖아. 비록 마삼중이지만 나는 대통령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러니까 나는 되고 너는 안 돼. 이런 얘기고요. 요거만 보여드리면 심심할 것 같아서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중은 정서적인 공감을 일으키는 사람한테 더 호감을 느낀다. 역시나 이준석 씨가 또 요 사진도 앳돼 보이죠.
정서적인 정서적인 공감을 못 일으키니까 예전에도 제가 보여드렸듯이 비호감 60%를 당당하게 찍었던 그 장본인입니다. 저런 짓거리만 계속하고 다니니까. 물론 이제 fem코 지지층 일부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준석 씨를 좋아하고, 물론 그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이탈하기도 하고, 이준석 하면 껌뻑 죽던 사람도 이준석 씨의 그 술자리에서 맨날 fem코만 보고 있다고 폭로를 하고 있는 그런 최우성 씨 같은 사람도 있죠. 아무튼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과거의 이준석의 모습을 본인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리더는 어떻게 탄생하는 거냐? 리더는 혼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하도록 이끄는 사람이다. 요런 얘기까지. 과거에 본인이 아마 이준석 씨는 이거 모르고 있을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리더란 뭐냐? 졸렬하게 자기가 필요할 때 같은 팀원도 이렇게 갖다가 팔고 자기 방패막이로 삼고 이런 게 리더가 아니라 잘하도록 이끄는 거지. 하지만 나는 해당 안 돼. 나는 이 모든 전제는 나 빼고 꼬우면은 너도 하버드 가고 너도 보수의 황태자가 되고 너도 박근혜 키즈가 되고 그러면 되는 거야. 거의 머릿속에 요걸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준석 씨는 정치를 게임처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맨날 게임 얘기를 하냐? 진짜 프로게이머 입장에서 정치를 게임을 빗대갖고 제가 이렇게까지 많이 설명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당당하게 이게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아니 실제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략적 사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스타크래프트도 그래서 전선 긋고 고지전이라든지 아니면 타이밍 러시라든지 상대의 그 자원 확보를 막고 보급로 이런 거 차단하고 그다음에 상대 병력들 분산시켜가지고 시선 분산시키고 이런 성동격서하고 이런 요소들은 실제 정치랑 비슷한 면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에서 쓰인 거냐면 게임은 이기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게임은 상대 빡치라고 하는 거다가 게임인들 사이에서 약간 밈처럼 돌아다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핵관 자극하면서 이 얘기를 자기가 자랑스럽게 한 얘기입니다. 나는 상대방 빡치게 하는 거고 내가 윤핵관 한마디 하잖아?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발작 버튼 눌리던데? 안 믿기시겠지만 이 얘기를 자기 입으로 당당하게 하길래 그래서 일각에선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정치 게이머라고 부르더라고요.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게임처럼 한다고. 그래서 저도 게임에 대해서 특히 전략 전술에 대해서 저 10대부터 계속 이런저런 사례를 연구해오고 해온 입장에서 저 이준석의 세계관이 뭘까가 그래서 궁금해져가지고 과거에 아까 보셨던 강의라든지 지금은 찾기도 힘든 내용들입니다. 참고로 강의, 글, 책, 예전에 자기 무슨 플랫폼 지금은 죽어있지만 자기 무슨 플랫폼 만들어갖고 거기도 자기 생각 글 쓰고 페이스북 지난 그 수년간에 써왔던 글 내용들 이런 거를 차곡차곡 모아두고 하나하나 필요할 때마다 저도 이준석 씨 표현에 따르면 비단 주머니를 하나씩 꺼내는 게 바로 다 이런 이유인 거고요. 게임을 저런 식으로 하면 리포트 당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근데 현실에서는 리포트 한마디로 계정 정지, 폭파가 아니라 오히려 찬양을 받는 이 현실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굳이 저는 계속 이준석 씨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앞서서도 보셨지만 단순히 이준석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결국 명태균, 결국 김건희 씨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라도 김건희, 명태균, 윤석열 떼고 이준석 따로 떼고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삽질 논란이 터진 이준석 씨에 대해서 민낯을 낱낱이 파헤치고 같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저렇게 택도 없는 포장을 하고 오히려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무슨 제보를 받았는데 더 심각하다. 이재명 대표 가족을 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그 퍼즐들이 맞춰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